안녕하세요. 금천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설명회 진행을 맡은 금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공모사업 담당 남현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면 금천구 온 마을이 출렁이는데요. 향긋한 공기, 봄바람, 새싹, 벚꽃, 그런데 황사도 있지요. 네. 그리고 새로운 공모사업이 시작되는 시기여서 그런 듯 합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좋은 시작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미 절반의 성공을 이루신 분들입니다. 끝까지 채널 고정해 두시고요. 시작에 앞서서 오늘 설명회를 축하하면서 인사말을 전해주실 김윤선 센터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센터장 김유선입니다. 벌써 2022년 공모사업의 계절이 돌아왔네요. 네. 어제 보니까 금천구에도 벚꽃이 활짝 폈더라고요. 활짝인가요? 네, 오늘 펄쩍이만 본 것 같은데. 네네. 네. 나가보시면. 오늘 나가봐야 네, 되네요. 하루 이틀 사이로 뭐 개나리, 그 다음에 진달래, 그 다음에 벚꽃이 활짝 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짝 핀 꽃처럼 오늘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는 네.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공모사업 설명회 주제가 이렇게 좀 이른 봄에 시작해서 봄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죠. 공모사업을 시작해 봄 이렇게 네네. 봄 시리즈로 네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금천마을 차차차라는 주제를 갖고 시작을 하네요. 네, 그렇죠. 금천마을 착착차. 이렇게 딱 들어보시면 음율이 딱 맞고 뭔가 새로운 기운으로 뭔가 일을 시작하기에 좋은 이름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견이 있었고, 혹시 드라마를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갯마을 차차차요. 네, 그렇죠. 갯마을 차차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김선호. 그렇죠. 얼굴 뽀샤시 잘생기니까. 네. 네. 네, 김선호뿐만 아니라 갯마을 차차차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이 사실 마을 사람들이 주인공이었어요. 일명 공진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공진스가 무슨 뜻이에요, 희정쌤? 네. 공진스는 공진에 사는 그 마을 사람들을 그냥 총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군요. 우리는 금진스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네. 금천 마을에도 이미 그 갯마을 차차차에 나왔던 마을 그 사람들처럼 이미 주인공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번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많은 주민들, 더 많은 참여자들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금천마을 차차차라는 이름으로 공모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모두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말씀 주신 것도 감사드리고 네네네. 이번에 공모사업 금천마을 차차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이만 인사드리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천마을 차차차입니다. 네. 네. 그 공진스를 금천으로 바꿨을 때는 금진스가 아니라 금천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희정쌤이 공진스는 금천스여야지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어가면서 네, 정정해 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만족하시나요, 희정쌤? 네, 좋다고 합니다. 네. 네, 센터님 들어가셨고요. 저는 이제 이 친구랑 둘이서 오붓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 금천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은 새로운 공동체 지원 사업, 공동체 성장 지원 사업, 공익적 가치형 지원 사업, 그리고 소소한 마을 전시회 지원 사업,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지원 사업, 이렇게 총 5개 사업을 지원합니다. 네. 먼저 새로운 공동체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사업 목적은 신규 주민 모임 형성 및 활동으로 마을 공동체 경험을 통해 마을 공동체 가치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이 새로운 공동체 지원 사업의 목적입니다. 네. 대상은 3인 이상 주민 모임으로 거주지 및 생활권역이 금천구여야 되고요. 지원 금액은 모임별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총 지원 규모는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공동체 성장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와 연결되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마을 공동체의 성장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3인 이상 주민 모임 및 단체입니다. 지원 금액은 모임별 10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총 지원 규모는 1,800만 원입니다.
자부담 10% 이상 필수 편성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마을 공동체를 통한 대도시 사회 문제 해결 가능성을 확인하는 공익적 가치형 지원 사업입니다. 역시 대상은 3인 이상 주민 모임으로 주민 모임 및 단체로 모임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총 지원 규모는 2천만 원입니다. 자부담 10% 이상 필수 편성이고요. 활동비는 보조금의 30% 이내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공익적 가치형 지원 사업의 예시를 좀 설명드릴게요. 방학 중 아동 돌봄 사업으로 어린 식당이나 형, 동생 1대1 멘토링 사업, 재난 극복을 위한 마을 돌봄, 청각장애인이나 혹은 농아인을 위한 수어 통역 방송, 마을 문제 해결을 위한 로컬랩 등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안을 기대합니다. 네, 소소한 마을 전시회 지원 사업은 마을 공동체 기록관에 여러분들의 마을 공동체 활동 및 성과를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대상은 3인 이상 금천구 주민 모임 및 단체로 전시작품 제작비 및 홍보비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총 200만 원입니다. 이름처럼 정말 소소한 예산이지만 가성비 갑 보장합니다. 네. 예시로는 작년에 진행한 소소한 마을 전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먼저 헌책 예술이 되다라는 주제로 누리꾼으르다 공동체에서 부가트 전시를 진행하였고요. 마을에서 젠더를 마주하다 마젠마는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그들의 작은 실천의 기록을 전시하였습니다. 나도 우리마을 라디오스타란 주제로 금천구 대표 마을 미디어인 라디오 금천의 일대기가 전시되었고요. 그 밖에도 박실노공의 낫대는 말이야, 금천 도시농업 네트워크의 치유농업 삶의 위로가 필요한 순간, 금천 학부모 모임에서 학부모에서 시민으로란 주제로 작년 한 해 동안 총 7회의 소소한 마을 공동체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한 마을 공동체와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 지원 사업입니다. 대상은 5인 이상 금천구 주민 모임 및 단체입니다. 지원 금액은 모임별 700만 원에서 1,400만 원까지 총 지원 규모는 4,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의 30% 이내로 활동비 편성이 가능하고요. 네,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2022년 금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5가지 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렸고요. 네. 다음으로는 지원 방법 및 진행 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제안서 접수 기간은 4월 6일부터 4월 20일 저녁 6시까지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그 회원가입을 하신 후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상단 메뉴 중에 지원사업에 그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으시면요, 하위 메뉴가 이렇게 뜰 거예요. 그러면 신청 및 접수를 클릭하신 후에 현재 접수 중인 사업에서 금천구를 검색하시면은 공모 접수 중인 사업들이 검색될 텐데요. 그 중에서 지원하시고자 하는 사업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고요. 사업 신청서 및 사업 제안서를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안내 자료는 금천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관리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다운받아서 참조하시면요, 그 매뉴얼을 보시면 신청하는 거 방법들이 다 절차별로 그림과 함께 세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다운받아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공모사업 진행 일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공고 및 서류 접수는 4월 6일부터 20일 저녁 6시까지 접수 기간이고요. 사전 상담 및 설명회는 4월 8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되며 사전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제안 사업에 대한 심사와 최종 선정자가 발표됩니다. 5월 12일까지 실행계획서를 마을센터로 제출하시면요, 센터에서는 실행계획서를 최종 검토 승인하면 5월 16일 협약 및 회계교육이 진행됩니다. 협약 후 일주일 이내에 사업비 교부가 되면은 사업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사업 진행 중 마을 지원 활동가의 회계 컨설팅 및 모니터링이 진행될 예정이고요. 여기 그 초록색 박스를 보시면은 공익적 가치형과 기후위기 대응 사업에만 해당되는 사항으로 중간정산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하고요. 일주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신 후 일주일 이내로 그 2차 교부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후 11월경에는 성과 공유회가 진행되고 사업은 11월 15일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업 마무리 이후에 11월 30일까지 사업 정산 및 결과 보고서를 마을센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업 제안서 작성 방법은요, 지원사업별 지정된 사업 제안서에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사업별 사업 제안서 양식이 다르니까 꼭 확인하시고 제안서를 작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서의 설명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빈칸 없이 작성해 주세요. 네, 2022년 개정된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집행지침을 기준으로 책정하시고 산출 내역을 가급적 자세히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네, 공모사업 유형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고요. 너는 이제 그만 돌아와도 될 것 같구나. 네, 네, 잘 가라. 네, 갑자기 생뚱맞게 1부 순서를 광고 없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초대 손님을 모셨는데요. 작년에 공동체 성장 지원 사업, 그리고 사회문제 해결형 지원 사업, 소소한 마을 전시회 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셨던 마을 활동가 선생님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 오세요. 정말 갑자기 진짜 정말로 갑자기 이제 공모사업 설명회 참여를 요청드렸는데 단 한 분도 빼지 않고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이쁩니다. 네. 네. 그래서 각자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저기 이렇게 왼쪽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작년에 사회문제 해결령의 제안사업에 참여한 저는 자연농을 실천하는 태평한 농부 금천도시농업 네트워크 사무국장 김혜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그 이웃 만들기 그 다음에 성장 단계 이웃 성장 만들기 단계에서 대표라고 대표 제안자? 대표 제안자인데 어쨌든 저희 같이 그 성장하시는 분들과 같이 해내가는 이 책 빅북을 만든 뜨개질로 한 땀 한 땀 만든 김선화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우, 책이 굉장히 예뻐요. 꼬랑지도 달려있고. 꼬랑지 아니라 이거 네. 손. 아, 손이요? 네, 근데 이제 책을 안 하고 꼬랑지인 줄 알았어요. 사실은 좀 재밌는 책을 첫 번째는 만들었는데 두 번째는 이제 코로나 시국이 계속 연이되다 보니까 좀 색감 위주로 글씨가 많은 것보다 이렇게 누구나 그냥 펼쳐볼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나중에 살짝 좀 보여드리면 네, 나중에 보여주시면 될 것 이런 같아요. 식으로. 네. 또 이게 책 제목이 꼭 안아주세요라고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가 네. 또 거리를 많이 두는 시기였잖아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지만 그래서 좀 마음으로 안아주고 마을에서 우리만이라도 좀 안아주는 마음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지역 내에 아이들과 학교, 뭐 유치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영상이랑 책만 좀 돌리게 됐습니다. 네. 이어서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공모사업이나 특별히 연관된 활동을 하지는 않았는데 작년 11월에 그 금천구 마을공동체 기록관에 전시를 한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저는 금천 학부모 모임이라는 단체의 창립부터 해산까지 1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마을에서 소소한 활동을 해온 박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말 반갑고요. 네, 이렇게 여러분들을 초대한 거는 지금 이제 방송을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공모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네. 작년에 공동체 성장 지원 사업으로 마마 출판사는 어떤 활동을 했었는지 좀 세세하게 좀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그
그 이웃 만들기에서 바로 성장 단계를 하지는 못했어요. 네. 갑자기 막 음.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재작년 네. 한 해 쉬고 예, 작년에 이렇게 성장 사업으로 예, 이렇게 다시 넘어졌죠. 했는데 약간 좀 이왕 하는 건 좀 긴 시간을 들여서 우리도 좀 더 친해지고 사업 위주의 이런 것보다 좀 이웃 간에 더 알아가고 더 친해지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요. 성장 단계를 지원하게 됐고 이왕이면 조금 더 폼나고 멋있게 해보자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마침 그렇게 모인 분들이 너무 그런 거를 다 너무 잘 이해해 주셔서 사실 뭐 제가 대표 제안자로 나오긴 했지만 그 공동체 안에서 같이 대표자의 마음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마 출판사가 그래서 1기가 그 이웃 만들기로 네. 이렇게 시작을 했었고 그때 어떤 분들이 주로 멤버셨어요? 1기 때? 일기 때는 그 동네에서 책을 같이 읽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네. 아, 이렇게 헤어지기가 너무 아쉽다.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고 2기가 이제 작년이 2기였죠. 네, 작년에 2기 때는 이제 대표 제안자들을 좀 바꿔서 이렇게 또 다시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아 대표 제안자가 제안자를 좀 계속- 순환되는 네. 체계네요. 아주 그래서 명시적이네요. 네.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가 뭐 세 번째 여기서도 이제 전시를 해보라고 하는데 저도 언제든지 응원은 다들 네네. 하니까 좀 제안자를 좀 바꿔서 네, 네. 네, 마지막까지 좀 결실을 좀 잘 맺어보면 어떨까 그런 아. 생각도 있죠. 올해는 그- 그럼 소소한 마을 전시회에 도전을 근데 해보실 그게 건가요? 올해가 될지 뭐 그게 또 한 해가 쉬고 네. 하게 될지 올해 하세요. 그거를 이제 제가 잘 구슬려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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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근데 보니까. 이미 작품들도 너무 예쁘게 잘 나와서 되게 이제 소소한 마을 전시회 하면서 추가적으로 뭐 더 이렇게 애쓰실 약간은 뭐 이제 네. 어떻게 잘 보일까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지만 이미 전시할 작품들이 있으셔가지고 그렇게 좀 어렵지 않겠다 하고 꼬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응원은 다 해주고 있다. 대표 제안자를 좀 바꿔서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이런 네. 일들을 해보는 게 좋은 경험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거나 이제 뭐 그러면 마마 출판사에서는 어떤 것들을 출판을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뭐 네. 마마 출판사라는 이름이 있고 뭐 그거 시즌 1, 시즌 2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이렇게 하나 빅북을 빅북을 만들고 안에 보시면 정말 볼까요? 뭘로 이렇게 다 펜슬과 오, 이런 걸로 보시면 다 원래 초창기에는 퀼트 네, 그렇게 뭐 하는데 했었는데, 이게 한 땀 한 땀 글씨를 쓰다 보니까 이게 네. 보안이 없는 것들이다 네, 보니까 네. 생각보다 너무 우와. 어려운 거예요. 이거 다 뜨개질이야 전면에. 네, 다 손으로 뜨고 글씨도 이게 그냥 네. 색이면 그 뜨개질 위에 또 색이면 네. 이게 굉장히 글씨가 안 예뻐요. 근데 아. 다들 저는 사실 이분들은 다 장인급이시고요. 저는 장인을 구슬르는 구슬르는 사람이었을 뿐이죠. 채찍과 당근과 아니, 공동체에서는 장인도 필요하고 네, 맞아요. 좀 이렇게 촉진하는 구슬르는 네. 사람의 역할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 계속 만들게 촉감과 네, 그래서 아이들,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좀 이렇게 만지는 게 일기책은 필터로 만들어서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거는 좀 아이들이 좀 만지기도 좋고 이렇게 저희들도 하고 나니까 네. 굉장히 우와. 뿌듯해요. 이게 공동 작품이신 거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빅북을 만들어서 뭐 개인 뭐 이렇게 자기네끼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맞아요.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십니까? 이거 하고 나서는 네. 저희가 인근에 있는 뭐 어린이집이랑 학교, 초등학교랑 이렇게 몇 군데 전시를 하고 지금은 미래향기 작은 도서관에서 네. 저희가 거기서 활동을 하다 보니 거기서 네. 뭐 만들고 모임을 하다 보니까 진짜 지금은 현재 거기에 비치돼 있어요. 여기 여기 거기에는 거의 그 상설 전시가 되어 네, 있다고 보면 맞아요. 되겠네요. 그리고 또 연락이 오거나 누가 의뢰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음. 영상 찍은 게 있거든요. 그거랑 네. 같이 이제 뭐 대여도 해드리고 하고 있고 아, 네. 어린이날, 작년에 어린이날 네. 축제 하실 때 그 똥방패 네, 맞아요. 영상을 보내주셨어요. 네. 네. 그래서 1층에 마을센터에서 이렇게 상영도 하고 그랬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 작품보다 이 작품이 퀄리티가 그렇죠. 엄청 그래서 올라오신 것 성장 같아요. 단계를 지원하게 된 게 우리가 조금 더 괜찮은 거를 해보자.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된다는 게 저희도 되게 신기하고 진짜 혼자서 할 수 없는 작업들이더라고요. 아, 정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사회문제 해결용으로 아, 참여하셨던 금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사회문제 해결용으로 거의
되게 여러 가지 주제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사람들의 생각하는 마음은 다 이렇게 비슷한가 봐요. 그래서 작년에 사회문제 해결령이 3팀이 있었는데 3팀 다 기후위기 관련된 그 주제를 가지고 응모를 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천행동 비기닝이라고 다른 네. 거에는 다 있는데 금천에는 처음 시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여러 가지 작년에 활동했던 부분을 좀 적어봤거든요. 네. 금천 기후행동 비기닝이 네, 네. 그러니까 도시농업 네트워크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지역의 단체들과 좀 연대해서 하시는 네. 활동이신 거죠? 네, 그런 어떤 부분을 제가 단체들이? 쫙 적어왔습니다. 네, 그렇죠. 궁금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못해서 공은 나눠야 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어떤 끝까지 단체들이? 들어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네, 시작. 네, 사회문제 해결령 지원사업 기후위기 해결 금천행동 비기닝 사업명으로 활동을 하였고요. 금천구 중심으로 기후위기를 느끼는 시민이나 조직 또 단체들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동의 조직을 만들고 대응을 함께 하자, 모색해 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네. 시작하였어요. 단체 함께 처음 시작한 단체로는 건강한 농부 협동조합, 금천 도시농업 네트워크, 금천인, 금천 한우물 아이코 생협, 또 금천 햇빛 발전소 이렇게 5개의 단체로 네, 실행당을 구성해서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운영들 중에 꽤 되더라고요. 좀 정리 좀 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첫 번째로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공유하고 문제의식을 확산하기 위한 우리 금천 기후행동 비상학교를 유튜브 실시간으로 또 현장으로 해서 대면 비대면 해서 4강으로 진행을 어떤 했습니다. 강의가 진행됐어요? 네, 그것도 정리해왔죠. 네. 기후위기와 먹거리 주제로 조일의 기후행동 비기닝 버건, 비기닝 네트워크 대표로 대표님이 이제 강의를 해주셨는데 비건 광주- 음식인가요? 네? 비건에 대한 이야기. 네네, 광주에서 이제 비건 활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대표님이시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코로나로 심해서 참여하시기 힘들어서 조길의 대표님은 줌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같이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같이 강의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재각 에너지 기후위기 연구소장님의 강의로 탄소제로 에너지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에 대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정책 현황 쟁점에 대한 이제 3번째 강의 박수영 녹색연합 기후위기 대응 팀장님의 강의를 들었고요. 정책 강의는 네.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네, 그게 또 그 네. 강의를 듣고 많은 도움이 돼서 이번에 6월에 지방선거의 정책 제안을 환경분과에서 한번 제안해보자. 우리 동네 정치살롱 네, 준비하고 네. 계시는데 네. 환경분과에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어서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네. 있는 강의가 되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그 유튜브에 이제 기후위기의 아이돌이라고 하시는 조천호 박사님. 저 그거 강의 봤어요. 네. 기후위기, 그 멸망의 가속도 아주 그냥 무시무시한 제목 강의로 해서 기후위기 4강 진행을 했습니다. 네. 네. 그때 조천호 박사님이 저 마을센터에서 그때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네. 되게 먼데 살았던 것 같은데 자전거를 타고 오셨어요. 전동 자전거, 네, 맞아요. 네. 네, 타고 오셨어요. 정말 2시간을 자전거를 타고 오셨다는데 정말 실천하는 기후위기 활동가이지 않나. 근데 뭔가 이제 다 읽으신 거예요? 아직 멀었어요. 네. 제가 어떻게 이렇게 활동을 많이 했는지.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의 기후위기 코로나19에 대한 뭐 내용이나 배달음식 증가, 우리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음식 증가, 일회용품 플라스틱에 대한 지금 대안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지금 당장 기후 정의나 탄소 중립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제가 신문을 가져왔거든요. 네. 작년에 이제 네, 소식지를 4차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소식지를 4번에 걸쳐서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해서 1호였던 것 같아요. 네, 이건 1호예요.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이런 식으로 해서요. 네. 기후에 대한 내용들. 음. 네, 이렇게 해서 내용들을 아주 보기 싫게 작은 글씨로 했는데 찾는 분들이 기후에 관심 많는 네. 국민분들이 많이 찾고 많이 읽어봐 네. 주시고 했습니다. 네. 근데 되게 이번에 소식지 디자인도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는 이거 뭐였지?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여줘요. 배달 음식 관련된 뭔가가 있었는데 네네. 뭔가 한번 그거 보면서 이거 무슨 광고진가 했어요. 그거 그 앞에 보면서 이게 배달의 무슨 광고지인 줄 알았어. 얼핏 봤는데 지나다니면서 심도 있게 만들었는데. 네, 근데 하루에 830만 개가 일회용기가 이렇게 사용이 된다고 하네요.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뭔가 또 다른 아이템도 가지고 오셨어요? 네, 이제 여기 얘기하고 아, 네네. 차례차례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그 세 번째 저희 그 운영으로는 기후 위기 비상 행동이 9월 25일 그 집중 행동의 날로 작년에 이제 매월 9월 마지막 주에 이렇게 토요일 날 있어요. 그래서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1인 시위를 했거든요. 금천 구민이 6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네. 구청, 독산 홈플러스 시흥 사거리를 거점으로 해서 1인 시위를 했고 실천당 각자의 위치에서 이렇게 박스로 네. 피켓을 만들어가지고 아, 예쁘다. 네, 네. 이번에 이제 저희 아이 2명이 그 이게 뭐니? 풍선까지. 네네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네. 만들었습니다. 이거 잠깐 소개하면은 저희 막내가 만들었는데 이 풍선이 얘는 산소예요. 아, 얘는 이제 탄소. 가스예요. 예, 탄소, 온실가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산소는 힘이 없나 봐요. 이렇게 자꾸 줄어들었는데 아주 메테는 강력한 녀석. 아. 네, 쫄지 않았어요. 예, 오늘 보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있구나. 이 강력한 녀석은 배출을 자제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2050년도에는 탄소 중립 사회로 간다는데 꼭 실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되게 스토리가 있는 네, 한 말이었네요. 네, 더또 아, 어떡하지? 그만할까요? 저거 아이를 어떡하지? 마지막 이게 아주 짧게 아주 짧게 할까요? 네, 짧게 이제 아, 네, 핵심, 알겠습니다. 핵심 사업 어떤 거가 했는지 우리 또 정도만. 저희 그 사업 운영단에서는 마을 재치 주간 뽐에서 또 마을 포럼 엔게이 테이블에서 금천 공동행동 노풀맘이나 독산의 용기 내 수다회로 이제 네. 같이 참여를 했고요. 5번째는 이제 신근정 지역 에너지 전환 네트워크 대표님으로부터 앞으로 우리 단체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고 금천구의 기후 위기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제안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예, 네, 여러 가지 작년에는 해봤습니다. 비기닝이었는데 그럼 올해는 비기닝이 빠지나요? 빠져야 되겠죠? 빠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셔야죠. 빠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맨날 준비만 하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네. 작년에 이제 소소한 마을 전시회가 저희 그 마을 음식 기록관에서 총 7번이 열렸어요. 네, 그 중에 이제 공모 사업으로 진행된 전시회는 한 4번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가 이제 자발적으로 우리도 이제 전시를 하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진행된 전시가 3번 정도 있었는데요. 저는 그중에서 좀 개인적으로 학부모에서 시민으로란 주제의 전시회가 저는 되게 좀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박현주 선생님이 이렇게 모셨는데 어떤 전시회였는지, 그리고 왜 전시회를 그러니까 공모 사업으로 신청도 안 하셨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왜 갑자기 전시회를 이렇게 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해요. 네. 지금 올해가 2022년이죠. 네. 네. 좀 과거로 좀 거슬러 올라가서 2011년도에 사실은 그 준비는 또 2010년도에 준비를 했거든요. 금천 아카데미라는 그 몇 개 단체가 모여서 금천구의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것들이 이슈였냐면 금천에서 자녀 교육을 논하기에는 너무 인프라가 약하다 해서 이주를 많이 했어요. 뭐 강남이나 목동이나 이런 곳으로 많이 이사를 갔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떠나는 것일까,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 관련해서 그 사교육 대신 공교육을 활성화 시켜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슈가 됐던 때라, 그 강좌를 통해서 저희가 금나래 아토를 대관해서 강좌를 했을 때 거기가 600석 좌석이 있거든요. 근데 매번에 그 회차에 그러진 않았지만 어느 날은 그 빨간석 좌석이 다 까만색 머리로 채워질 만큼 그 학부모들의 열의가 굉장하다는 걸 느꼈고, 금천뿐만 아니고 인근 그 광명시에서도 이 교육 문제로 그 강좌를 들으러 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광노영 교육감, 또 스타 강사 출신으로 또 그 사교육에 선봉했었던 분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사교육의 문제점을 이제 토로해주는 또 이범 그 당시에는 아마 교육감 보좌관으로 역할을 했을 건데, 이제 그런 분들이 와서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금천 지역의 교육의 그 뜨거운 열의를 저희가 느낄 수 있었고, 후속 모임을 하다가 단체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직접 학부모로서 단체를 결성해서 학교 안에 학교에는 뭐 학교 측도 있고 학생도 있고 또 학부모도 그 3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들을 좀 온전히 좀 해보자.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모이고 또 배워나가고 또 그러는 과정에서 내 자녀들이 좀 금천을 떠나지 않고 금천에서 잘 키워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저희가 그 단체를 만들기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설립 목표가 어떻게 저희가 잡고 있었냐면, 학부모의 자치 역량을 확대하고 획일적인 입시 교육으로 인해 취약해진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학부모가 교육의 주체로서 배움과 돌봄이 있는 교육 공동체의 당당한 일원이 되도록 하며, 학부모 단체의 소통과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금천 교육 발전에 기여한다라는 이제 설립 목적을 가지고 2011년 1월에 창립을 했었는데, 이제 10년의 시간이 지났고 평균 2명,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데 어느덧 그 아이들이 다 졸업을 했고 성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인 자격이 이제 학부모가 아니에요. 졸업이 됐어요. 졸업해야 돼. 네, 그리고 또 후배 학부모 그룹들도 또 등장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기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일단 저희가 학부모로서의 졸업할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러나는 게 맞겠다 해서 작년 3월에 이제 10년의 활동을 마치고 저희가 이제 해산을 했어요. 그 해산할 때 마지막 회의 때 이제 어떤 이야기들을 했냐면, 저희 금천 학부모 모임의 구성원인 회원들이 그 10년 동안에 그냥 모이고 뭐 이렇게 친교만 나눈 정도가 아니고 저희가 교육 강좌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렇게 뭐 새내기 학부모 교실이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학교 운영위원으로서 또 학부모 회 활동 인원으로서 이렇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좌들을 많이 했는데, 이 구성원 자체들이 좀 역량이 커져서 지금 지역사회에서 좀 다양한 분야로 스며들어서 제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서 아마 그것이 제 생각에는 금천이 움직이는 작은 톱니바퀴의 역할들을 제가 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이 들고, 그것을 우리만 아는 거죠. 활동은 우리만 아는 거지. 뭐 애로사항이 있어도 우리만 아는 거고 즐거움이 있어도.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저희가 먼저 걸어왔다면 선배인 거고, 그죠. 누군가가 그것을 필요로 해서 또 시작을 한다고 하면 기꺼이 또 도와줘야 되는 또 그런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록 전시를 통해서 선을 보이고 또 그 기록이 좀 잘 보존이 되면 누군가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늦게 했기 때문에 소소한 마을 강좌에 저희가 신청을 못했고, 소소한 마을 전시회. 네. 그렇죠. 소소한 마을 전시에 신청을 못했지만 저희는 자부담으로 했고 기록관 공간을 감사히 잘 썼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전시에서 되게 인상 깊었던 거는 그 금학이라고 부를게요. 기니까. 네네. 네, 금학의 그 연대기표를 쭉 네네네. 이제 시작부터 해서 이제 현재 이제 해상까지의 연대기표들을 보면서 10년간에 정말 많은 활동들을 하셨구나라는 것들이 좀 인상이 깊었고, 그리고 그 활동가 그 네트워크 맵지도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요 그때 당시에 주요 멤버들이 각 그 도시농 네트워크에도 가 계시고 그 뭐 건농에도 가 계시고 네, 주민자치에도 가 있고 햇빛 발전소에도 가 계시고 학교에도 가 있고. 네, 그래서 많은 영역에서 네. 정말 핵심 활동을 하고 있는 핵심 활동가들로 성장을 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주제가 네. 학부모에서 시민으로라는 네, 네, 네. 주제였나 봐요. 네, 맞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올해 활동 계획들은 어떻게 되세요? 면접쌤부터 말씀하실까요? 네, 우리 활동 계획,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힘든 게 이게 환경의 실천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짜임새 있게 해보고 싶은데 그 3월 11일 날 벌써 저희는 행동을 했습니다. 네,
네. 탄핵 3월 11일에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후쿠시마 원전 11주년 폭발한 그 11주년을 계기로 해서요. 길거리 행진을 벌써 시작을 해서 환경운동 실천을 했고요. 네. 또 6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후보자들한테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맞대고 의견 모으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공모 사업이 종료가 돼도 네. 우리의 활동은 계속 이어가고 있네요. 네. 훌륭하십니다. 네. 옆에 선하세요. 네. 예. 옆에 계시는 분들이 되게 굉장히 시민이라고 하시기에는 굉장히 뭔가 하는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실 거니까요. 네. 뭐 그런 것보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힘 있는 분들을 뭐 뒤에서 이게 방향이 맞으면 언제든지 응원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럼요. 우리 정작 중요한 사람들이 사실은 그 가정을 지키고 동네를 지키면서 이렇게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계속 갖고 작은 실천을 해나가고 있는 그냥 진짜 평범한 주민들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서서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끊임없이 이런 걸 만들고 알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이거는 맞는 것 같다. 아니면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지금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분들이랑 어쨌든 같이 있는 기분이 드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뒷북을 봤을 때 절대 평범하지 않은 근데 올해 활동 계획은 그러니까 네. 이제 전시회도 하시고 전시 뒷북 한 번 더 출판하셔야죠. 일단은 저희는 이제 마을에서 보다 보니까 이렇게 네. 하시는 분들도 잘 만드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분들의 각자 개인의 역량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뭐 네. 이게 뭐 진짜 어디 지구로 나가거나 뭐 세계로 나가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안에서 이 동네에 즐거움을 주고 우리한테 즐거움을 주고 아이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을 그냥 좀 볼까. 끌어내서 같이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또 개개인들이 이렇게 커나가는 거를 보면 어떨까.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우리 안에 이 마마 출판사라는 건 있지만 이제 개개인의 역량을 좀 살려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일단 있고 다른 대표가 돼서 이 소소한 전시를 해서 우리가 했던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좀 아쉬운 게 책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1년 내내 진짜 뭐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 어떤 때는 일주일에 두세 번 이런 식으로 만났어요. 사실 저희가 막 공동체 거기서 막 작성하고 그럴 때 내용 작성할 때 칸이 막 더 막 넣고 싶은데 어쨌든 칸이 부족했군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게 돈을 쓰지 않으면 의미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모임이 있었고 이렇게 잦은 만남이랑 이런 게 꾸준히 사실 못 만났을 땐 다 집에서 수작업하고 막 이게 너무 힘드니까 사실은 다시 하자고 말을 떨면서 하는 게 또 재밌는데. 재밌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만났을 때 학부모에 관한 얘기, 이렇게 또 기후에 대한 얘기, 우리가 우리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해서 이런 게 사실은 이 사람들이 커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잖아요. 서로 소통이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기도 한데 이런 게 지금 2권이 되니까 좀 아쉬운 마음도 있어요. 이게 하려고 했을 때 소설 좋아하잖아요. 아니 책들이 좀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마을의 자산같이 좀 이렇게 좀 쭉 이어졌으면 좋지 않을까. 제가 느꼈는데 우주로는 못 나가고 지구 밖으로 못 나간다고 하셨는데 충분히 이거 만드는 과정이나 이 만드는 모습 그다음에 했던 것을 SNS나 유튜브 이런 걸로 해서 세계로 그래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이렇게 예쁘고. 큰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경청하시다. 어디 갈 때 싸드릴 테니까 같이 좀 끈 하나 또 따주세요. 메고 약간 다니게. 좀 아이디어보다도 그러니까 빗북의 부록편으로 해서 스몰북도 만들어도 좋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너무 애들이랑 같이 체험해도 좋을 것 이게 같고. 진짜 너무 방대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돈을 받아서 쓰는 입장에서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는 안 돼. 훌륭하시다. 돈을 받아 쓰는 입장에서 막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네, 이러지 진짜요. 말자. 이렇게 끝내서는 안 돼. 막. 세금이니까. 자꾸 자꾸 그러니까 몸을 혹사하게 되는 거죠. 너무 소진되면 안 되죠. 너무 그래서 훌륭하시다. 좀 작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크지 않고 좀 작게 해볼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소소한 전시를 당장은 못 하더라도 누군가 하게 되면 우리는 네. 공동체 안에서 하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시더라고요. 아, 이런 음. 거 하면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몇 가지 지금 생각이 드는데 아직 네. 선뜻 음. 하지 않지만 이제 조만간 좀 네. 부술내는 사람이 나오겠죠, 누군가. 네. 아직 뭐 이제 제안서 쓰는 시간이 한 15일 뭐 아무튼 이 정도 이렇게 남았으니까 차근차근 생각해 보시고 네. 참여를 이렇게 이어가셨으면 좋겠네요. 저도 좀 구슬러 봐주세요. 이렇게 한 명은 넘어가는 거예요. 네. 현주 쌤, 네. 네. 올해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제가 직접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것들이 또 벌써 10년 전쯤으로 그렇죠. 이제 그 외에는 뭐 많이 직접보다 달라졌어, 네, 그때랑 간접적으로 집행 기준도 했는데 달라지고. 다시 초심으로 돌아와서 지금 이제 제가 몇 년 전에 이사를 했는데 아주 오래도록 살면서 이렇게 친교를 맺어온 마을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한 10살, 15살 많으신 분들인데 뭐 할머니 학교도 졸업하시고 지금도 뭐 이렇게 통장님이나 또 통치회장님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네, 네. 분들인데 그분들과 지금 모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제안이 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만나서 밥만 먹고 좋은 이야기 하면 오래 못 가. 뭔가 유익한 걸 하자. 맞아요. 그러시면서 시를 좀 쓸까? 뭐 자유로운 글을 좀 쓸까?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좀 재밌고 이렇게 좀 좋은 데 가서 낭송도 하고 이제 그러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 양반들이 그게 다 이 마을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성장하신 거야. 네. 직접 안 하셨어도 간접적으로 그 분위기를 이렇게 느껴오신 분들이라 이제 그만큼 이분들이 달라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무 반가워서 저희가 3인 이상 조건 맞췄고요. 아 벌써 공모사업을 네. 준비하고 계시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미 음. 중요하다.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이렇게 마련한 공모 사업을 잘 활용하면 엄청 중요하다.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우리 넷에 새롭게 관심 둘 또 누군가를 또 이렇게 합류할 수 네, 있다. 함께하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열어놓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가장 뭐 예산이 작은 걸로 소박하게 네. 뭐 저희가 저희 돈 내고 네. 밥 먹어 왔는데 그래서 작은 거라도 그 이웃 만들기 사업이 아직 네, 새로운 있나요? 공동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새 멤버 넣어서 해서 이제 이웃 만들기 사업으로 이제 그분들이 부담 안 가지시게 해서 공모 사업 응모하자고요. 했더니 그러면은 뭐가 좋느냐 해서 일단 저희가 글을 쓰고 이렇게 공유하는 거는 우리의 의지지만 결과물로 잘 남겨지고 작은 시집 같은 거 옆에. 네, 그래서 책을 좀 엮어볼까요? 아, 그랬더니 좋다. 이분들이 지금 약간 흥분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공모 사업 지금 언제 공개가 되는지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 네. 너무 반가운 소식 전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이 자리가 더 뜻깊은 그런 것 같습니다. 너무, 세 분 답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공모사업 집행기준, 그러니까 이제 10년 전이랑 많이 또 달라졌을 거고, 또 작년이랑도 또 되게 많이 달라졌을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기준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선생님들은 아직 들어가지 마시고요. 네. 네, 공모사업 집행기준 설명을 좀 함께 들어보시다가 이제 혹시 궁금한 사항들이 있으시면 이제 시청자분들을 대신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혹은 이미 나는 또 알고 있지만 이 부분들을 좀 시청자분들께서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은 것들을 좀 대신 질문을 해주시는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공모사업 집행기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 개정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사업 정산 시 영수증 첨부 의무 선택이 가능해졌습니다. 영수증 첨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매 내역을 지출결의서에 상세히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회의 등 비대면 활동 시 작년에는 식다가비를 편성할 수 없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식다가비 편성이 가능해졌습니다. 비교 견적서 첨부와 관련해서는 30만원 이상에서 50만원 이상으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거래 금지 규정이 구체화되었는데요. 대표 제안자 및 실무 책임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 거래는 금지하며 위반 내용이 확인될 경우에는 정산 시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보조 비목 예시인 교육시설 입장료에 대해 시설 내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보조 비목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활동비는 마을 사업에 필요한 각종 실행 인력의 활동에 대한 경비를 말하는데요. 활동비는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으로 시간당 1,770원이고 하루 8시간 이내 주 15시간 미만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대표 제한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 중 1인에 하나여서도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 운영비 중에 홍보 인쇄비는 현수막, 간판, 홍보물 등 제작 및 홍보 물품 구입에 필요 위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요. 홍보물에는 금천구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임을 꼭 표기해 주세요. 소모성 물품 구입비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을 위해 편성할 수 있습니다. 사업 추진 시 필요한 방역 물품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 배송비가 나올 텐데, 배송비는 결제 금액에 포함해서 결제하시면은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편성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체나 법인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공간 등의 유지 운영을 위해 물품 구입 등은 비용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시외여비는 시외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 시외버스비, 기차비 등에 대해서 실비 지출이 가능한데요. 숙박비는 1인 1박 기준 5만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고요. 식비는 1인 1식 기준 8,000원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시내여비의 경우 자부담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간담회비는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필요한 식비 및 다과비, 그리고 간담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타 제반 비용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식비는 1인 1식 기준 8,000원이고 다과비는 4,000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동체, 소소한 마을 전시회 지원 사업, 그러니까 100만원 이하의 시작기 사업의 경우는 총 보조 사업비의 50% 이내로, 그 밖의 사업의 경우는 30% 이내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회의비 및 심사비는 외부 전문가나 마을 활동가를 초청할 경우에 편성할 수 있는데요. 대표 제안자를 포함한 실무 책임자는 지급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면 회의의 경우 2시간 이내 10만원이고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만원, 그리고 온라인 비대면 회의의 경우는 2시간 이내 5만원,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만원까지 편성이 가능합니다. 원고비는 사업과 관련한 자료집, 홍보물 등에 기고한 분들에게 지급할 수 있는데요. 회의비와 심사비와 마찬가지로 외부 초청하신 분들에게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 기준은 옆에 자료 화면을 좀 참조하시거나 사업 제안서와 함께 첨부되는 금천구 마을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집행 기준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사비 및 공연비도 외부 초청인에게 편성 가능한데요. 온라인 강의 수당도 일반 지급 기준을 적용하되 사전 녹화의 경우 영상 재생 시간이 아닌 실제 녹화에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은 영상 강의는 1시간인데 촬영하는데 2시간이 소요가 됐다면 2시간에 대한 강사비를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수당 외 재송출료는 지급할 수 없고요. 초상권, 저작권, 재송출에 관한 사항은 강사와 협의 시 명문화하고 미협의 시는 재송출 및 게시는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잘 협의가 중요하겠죠? 지급 기준은 강사비의 경우 1시간 이내 12만원, 초과 시간당 8만원이고요. 보조 강사의 경우 1시간 4만원, 초과 시간당 4만원입니다. 다수인 출강 및 공연비는 5인 이하 50만원, 6인에서 10인 이하 60만원, 11인 이상 70만원 이내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건물 대관료, 시설, 장비, 물품, 차량 등에 대한 단기 임차료를 실비로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항목으로는 사업상 필요시 교육탐방시설의 입장료를 편성할 수 있고요. 시설 내 교육비는 포함됩니다. 행사 및 탐방 등을 위한 상해보험비, 사업 수행에 필요한 운반비, 우편료, 이체 수수료도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을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집행 기준에 대해 안내드렸고요. 자세한 사항은 공모사업 공고문에 첨부한 집행 기준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작년에 이제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좀 어려웠던 부분이나 나는 알고 있지만 시청자분들 처음 공모사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이런 부분은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팁이나 뭐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네. 질의를 많이 받고 있는 거긴 한데 좀 이렇게 명확하게 다시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 밥상 모임 같은 네. 것을 예를 든다면 그 식재료를 구입해서 네. 그 이제 모임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식재료 구입하는 경우 보조금 비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는지를 좀 명확하게 좀 짚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작년에도 이제 공모사업을 진행하면서 특히 작년에는 반찬 만들어서 나누는 이런 공동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질문도 당연히 되게 많았고, 올해도 아마 좀 그런 것들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식재료로 구입한 그거는 재료들은 소모성 물품 구입비를 편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 구입하시는 배추나 뭐 고춧가루, 양념 뭐 이런 것들은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좀 이렇게 편성이 가능한데 밥상 준비를 하면서 뭐 이렇게 배추김치 완제품을 샀어요. 그럼 이거는 간담회비로 편성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뭔가 음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인지 아니면 이게 완제품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건지에 따라서 기준을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간담회비 우리가 이렇게 막 계획서 쓰려고도 보면은 막 사실 계획서부터 이게 뭐지 막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 간담회비 및 활동비 편성 네. 한도가 뭐 30% 이내다. 뭐 공동체 성장 네. 같은 경우는 그러면 30%로 미만으로 편성해야 된다는 건지 뭐 그 이상으로 이하로 해야 되는 건지 좀 저도 명확히 미만인지 이하인지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이렇게 국립국어원상 이제 이내라는 말은 일정한 범위와 한도의 아니라는 뜻으로서 30%를 포함해서 편성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좀 많이 헷갈린 부분이에요. 이게 이상일 때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이내라고 표현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러고다 보니 비슷한 편성비 30% 이내 그런 편성이라는 건데 30%를 포함해서도 된다는 건데 그러면 네네. 그 총 사업비는 그 자부담도 공동체 성장이나 다른 뭐 그런 네트워크 뭐 그것도 있다는데 자부담이 그 자부담을 포함하는 금액이란 말씀이신가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고문이 나갈 때 총 보조 사업비의 30% 이상 그 활동비로 편성을 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총 보조 사업비는 그러니까 보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300만 원이라고 치면은 자부담이 뭐 10% 이내니까 30만 원을 같이 넣겠죠. 그래서 그럼 보조금과 자부담을 포함한 그 금액을 총 보조 사업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330만 원에 그러니까 30% 이렇게 계산을 하셔야 돼요. 네. 그 사업 참여자들한테 네, 네. 커피 쿠폰이나 기프트콘 제공할 수 있습니까? 이게 좀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비대면으로도 많이 회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뭐 이게 식다갑이 뭐 편성이 작년까지도 안 돼가지고 그런 질문도 네. 되게 많았고, 그리고 우리가 뭔가 행사할 때도 누구를 추첨해서 커피 쿠폰 발송하면 사람들의 참여도 더 이렇게 더 독려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기프티콘은 그 현금성 물품으로 보조금으로는 좀 구매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되게 좀 개선이 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질의는 이렇게 여기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래도 작년에 마지아 선생님한테 도움 많이 받으셨다고요? 네.
저희가 어쨌든 제가 뭐 회계를 담당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의 노고를 약간 깎아먹을 수도 있는데 사실 거기다가 뭐 보조금 사업 그거 쓰고 막 올리고 잊어버릴까 봐 막 영수증 보관하고 이런 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는데 마을 공동체 담당 선생님들이 갑자기 나타나세요. 굉장히 네. 든든하신데 마을 사업 지원 네. 활동가. 마을 지원 활동가. 마을 네. 지원 네, 활동가. 활동가 분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설명도 잘해주시고 물어본 거 또 물어봐도 되고 마치 어저께 물어본 거 오늘 물어봐도 처음 물어본 것처럼 이제 네. 계속 밤낮 없이 네, 그렇게 이렇게 좀 열린 마음으로 하고 그러니까요. 누가 물어봐도 이렇게 되게 서포트를 되게 잘해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든든하더라고요. 걱정하지 말라고. 아, 내가 다 해주고, 야, 괴로우면, 아, 그래요. 막 그러니까, 예, 네, 약간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네, 밤낮 없이 전화는 네. 하지 마시고요. 맞아요. 맞아요, 선생님들도 주말 금지. 네, 일상이 있으시니까. 네. 근데 주말에 하는 행사를 진행하다 보면은 이 비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막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주말에 행사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가능하면 일과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은 네, 맞아요, 선생님들이 정말 이 단계 스텝마다 그 컨설팅들이 좀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집행기준 그게 뭐야 하면서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 도전하시면은 정산서까지도 어떻게 쓰는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니까 도전을 좀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제 사업제안서를 좀 작성하시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마을센터로 문의를 주시거나 사전 상담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전화번호가요. 809-8827번입니다. 네. 대본에 안 써놔가지고. 네. 809-8827번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모사업 설명회에 처음으로 이제 초대 손님을 모셔봤어요. 올해 저희가 서울시 예산이 좀 늦게 오는 바람에 설명회가 좀 늦게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른 과 사업이나 뭐 서울시 사업 같이 공모사업 설명회는 같이 할 수 없고 올해 저희 공모사업에 대한 설명회가 좀 진행이 됐었고요. 오늘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오셔서 우리 어떤 활동을 했다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대화로 풀어가면서 이야기하니까 시청자분들도 더 이렇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이렇게 참여하신 소감 짧게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오셔서 하니까 제가 말씀을 네네. 드릴게요. 예. 일단 처음에 저도 여기 마을 공동체 여기 센터에 왔었을 때가 생각이 나요. 막 이게 될까 어쩔까 막 우리 사업 설명하고 되게 긴장되고 막 그래서 했는데 그 시간들이 진짜 1년이 확 갔는데 또 이렇게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인터뷰도 해달라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영광이었고 감사하고 그다음에 네, 근데 네. 정상 결과 보고서 제출을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업이 마감되면서 얼마나 꼼꼼하게 잘 기록을 하시고 정말 그 칸이 모자른 만큼 되게 열심히 적어주셔가지고 죄송해요. 뭐냐면 뭘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그냥- 생방 같은 녹화 방송입니다. 여기서부터 그냥 잘 얘기할게요. 네. 여기 처음 공모사업 인터뷰라고 그래야 되나? 네. 공모사업 하겠냐고 그거 했을 때 여기 왔을 때가 생각나고 사전 컨설팅 맞아요. 심사 맞아요. 심사. 심사했을 네. 때 생각이 나는데 그리고서 여기 다시 오게 돼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그때도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마을 공동체 이 안에서 다른 공동체를 만난다는 게 저한테는 되게 이게 되게 좋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잘 돼서 결과물이 짠 나온 것보다 사실 이때 저희가 이 결과물이 이렇게 나올 줄 모르고 옆에 계신 뭐 장애복지, 그다음에 네. 아동복지, 뭐 하거나 노인복지 하시는 분들한테도 저희가 이 아이들을 위한 책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도 다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같이 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을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들끼리의 그런 소통이 좀 잘 되면 그러면 더 약간 더 재밌게 활동을 하거나 더 보람차게 네.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늘 들고 네, 네. 됐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곳이 계속 되기를 저도 바라고 저도 응원을 하고 네. 네, 그게 될 수 있다면 저희도 기꺼이 같이 협조를 해야 될 아. 마음이 생기겠다는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자주 부르시는 것 같은데 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 약간 피곤해지려고 하는데 피곤해질 예정이에요. 네,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네. 되게 즐겁고 그러니까 나의 삶이 되게 마을에서 윤택해지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한자 참여 심사로 웬만하면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아마 미움 만들기 그 처음에 하셨을 때 제한자 참여 심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코로나가 네. 괜찮았을 때라서.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제한자 참여 심사를 못했고 그 이제 전문가 심사를 네, 받았는데 맞아요. 올해는 기본적인 기조는 제한자 참여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또 변화될 수 있는 지점은 있고요. 이 제한자 참여 심사의 자리마저도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는 게 아니라 맞아요. 다른 공동체들과 좀 소통하는 시간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줘서 정말 우리의 의도를 너무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또 연말에 이렇게 성과 공유회가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계속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에는 또 이렇게 괜찮다면은 오프라인으로 성과 공유회를 좀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도록 노력할게요. 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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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주쌤. 저도 그 지난 시간에 대한 고마움을 되게 느끼고 있어요. 네. 이렇게 또 새로운 공동체 활동하시는 분들 사실 SNS상으로만 보고 그죠. 궁금했는데 또 이렇게 어떤 생각으로 사업을 했는지 이야기를 직접 듣고 또 실물도 보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요. 네. 저는 사실 이 마을 공동체 지원센터가 처음 생길 때부터 지켜봐 오고 또 발걸음을 했던 입장에서 처음에는 구청 직영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공적인 영향력이 되게 많이 가미되어 있던 거라 그 나름의 또 체계를 잡아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면 지금 한 민간 위탁 받아서 운영한 지가 6년 정도가 됐나요? 오늘 이제 5년 차. 5년 차인가요? 네. 횟수로는 아마 6년 6년 차. 네, 6년 차 17년 됐는데 6월에 네. 받았어요. 민간의 정서로 민간을 지원하고 민간의 성장을 좀 이렇게 격려하고 북돋아주는 그 에너지를 되게 그걸 많이 실감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아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이 자연스러운 형상 아까 그랬잖아요. 어제 물어본 거 오늘 새롭게 물어봐도 친절하게 응대를 해준다 이거면 이런 경험을 가지고 초기 발걸음 하셨던 분이 그렇게 성장을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또 다른 프로그램과 또 다른 사업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수고해 주신 것들이고 그 시간들을 우리가 고맙게 여긴다. 그리고 타 지역에는 아직 안 생겼죠. 금천구 마을공동체 기록관. 생긴 데도 있고요. 아, 그런가요? 근데 어쨌든 금천구 마을공동체 기록관이 전국 최초로 조성된. 네. 네, 그래서 그 기록관이 되게 공간은 굉장히 협소하나 네.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는 굉장히 또 탄탄하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가 그 기록관을 통해서 저희 10년 활동했던 단체의 모습을 좀 드러내고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라 많은 주민께 선보이지는 못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을 보시고 또 응원해 주셨던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에도 감사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건 것 같아요. 마을에서 이렇게 새롭게 좀 등장을 하고 그 소소한 경험들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거를 나중에 뭐 그 가랑비 정도였는데 사실은 그 본인한테 흠뻑 적셔들 만큼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를 좀 많은 분들이 알으시고 좀 등장하시고
공모 사업도 경험해 보시고 단계별로 성장하시고 해서 이렇게 또 교감하는 시간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푹싹 젖는 그 말씀하시는데 소름이 돋았어요. 되게 명언을 남겨주셨네요. 네. 참으로 어려운 시작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는 이미 절반을 마치셨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우리 모두 함께 이루어가면 되겠죠?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있다면 도전해 보아요. 뜻 있는 많은 분들의 마음을 모아서 올해도 멋지고 행복한 일들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작년에 진행됐던 공모사업 소개 영상과 함께 2022년 금천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금천마을 차차차 마치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설명의 영상을 보시고요. 유튜브 동영상 소개글에 이제 올린 설명의 시청 만족도 설문조사를 좀 응모하신 분들 중에 30명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발송해 드립니다. 너네는 되고 너네는 안 되냐 이럴 건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좀 이렇게 설문에 좀 참석도 할 거고, 그래서 언젠가는 공모 사업에서도 좀 열리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책을 좋아하는 우리 엄마들이 이렇게 모여서 책을 만들고 친구들한테 책을 읽어주게 되었어요. 지금 보이는 곳은 소환선선 주변입니다. 우리는 시흥대국에서 출발해서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노란길로 우지아풀 쪽으로 쭉 왔어요. 그 다음에 차오름길로 해서 차오름길을 여기서 쭉 올라와서 팔주망에서 우리가 전망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리고 쭉 올라와서 불영함에서 물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한우물을 구경하고 지금 여기 포함 산성을 저는 오늘 여기서 30분 동안 공연을 하게 된 박나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하면 더 크게 호응해 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네. Baby, take my hand. I want you to be my husband. 'Cause you're my Iron Man. And I love you 3000. Baby, take a chance. 'Cause I want this to be so.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채식으로 시작하는 기후 행동, 단순히 개인적인 기후 행동으로서의 채식만을 얘기하는 것에서 아닙니다. 아는 북극곰이 있으신지, 북극곰이라는 것으로 기후변화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삼강은 박수홍 녹색연합 기후 대응 팀장님을 모시고 오늘 좀 이야기 들어볼 건데요. 반갑습니다. 저는 대기과학자 조천호라고 합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한 그런 이제 상황이 있죠. 그거를 이제 대표하는 이 그림이 바로 이 줄무늬 이제 디자인입니다.